제가 6, 7편에서 이야기했던 우각을 활용하고 힙파이어를 쓰고 를 통해서 다인큐를 잡는다? 이 구조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대표입니다. 이번 탈코박 개론에서는 듀오 팀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듀오 파트를 왜 탈코박 개론에 따로 할애를 했느냐가 서두에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듀오가 되었을 때 타르코프의 전략과 전술 행동 양식은 80도 바뀝니다. 아예 깡그리 달라집니다. 내가 혼자서 피지컬, 뇌지컬 앞세워서 무쌍 찍는 것도 재밌는데 게임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택티컬한 요소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해볼 수가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도 듀오라면 타개할 수 있는 상황도 자주 나오고요. 단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의 합이 맞았을 때 얘기다 보니까 듀오들이 서로 합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듀오를 같이 하는데 일종의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게임은 실시간 현황판, 즉 맵이 없어요. 나를 제외한 듀오와 다른 PMC를 확실하게 구분할 장치가 아예 없습니다. 게임 설정상 전자장비가 부족하다는 스토리를 앞세워서 당연시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에 맞는 타겟책이 필요합니다. 그 타겟책의 정답은 듀얼 모니터예요. 그렇지만 모니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디스코드 방송으로 내 듀오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다가 확인되는 어떤 수단이라도 좋습니다. 태블릿이 됐던 뭐가 됐던지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같이 한 플레이 타임이 500시간 넘어도 서로 자기 위치를 묻기 바쁩니다. 그렇다고 모니터 덕에 브리핑이 아예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너 맞아? 이 말 자체가 99% 사라집니다. 물어볼 시간에 모니터 한 번만 흘깃거리면 되니까요. 이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듀오는 죽기 쉬운 방향으로 게임이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싸움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공간에 가면 갈수록이요. 명확하게 확인할 수단이 커뮤니케이션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는 동안 계속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제 채널에 올라가는 듀오 영상들도 대개 그런 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듀오 하시는 분께서 듀얼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듀오의 전략은 절대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환경은 서로가 다 다르니까 이런 환경에서의 최적의 전략은 뭐냐면 차라리 각자 도생이에요. 잠깐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뭐라고? 형도 2층? 2층 끝에야. 나 2층 그 구멍, 깨구멍. 어. 나 이쪽으로 들어오면 다 죽임. 앞서 말씀드렸듯 상황이 서로 묻기 바쁘다 보니까 결국 서로 합을 맞춰서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전략 수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각자 도생을 외칩니다. 상황 정리될 때까지 내 앞에 오는 건 모두 적. 아주 편하죠. 그럼 오는 건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적어도 이게 내 듀오 맞나? 라는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합이 덜 맞는 경우, 듀얼 모니터가 없는 경우 이 행위를 가장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 듀오 모두가 듀얼 모니터가 아니라면 듀오의 기본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합을 맞출 수 있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요즘 FHD 모니터들 10만원 초반이면 구할 수 있다 보니까 혹시 오래 할 수 있는 듀오를 구하기 전에 듀얼 모니터가 없다면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게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멀티태스킹의 이점도 있고요. 듀오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기반으로 일레이드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 전략 첫째입니다. 이동 중에 적을 마주쳤을 때 그 최소한의 트레이드 키를 보장하면서 한 번에 둘 다 갈려 죽을 환경을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올린 여러 쇼츠들에서도 둘이서 붙어서 다니다가 완전히 갈려서 사이좋게 죽어버리는 모습이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게 폭이든 샷이든 전혀 상관없이 안전거리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둘이 뭐 좋다고 부대끼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비적거리고 스킨십 하려고 게임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듀오 플레이 시에 이동 시에는 안전거리 확보가 그 첫 번째다. 자, 이 안전거리 확보가 되어야지 연속킬을 안 당합니다. 듀오의 최대 목적이 둘 다 든든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면 최소 목적은 뭘까요? 트레이드 킬입니다. 우리 듀오가 죽더라도 혹은 내가 죽더라도 우리 팀이 결과적으로 적을 끝장내주는 것. 두 번째로는 색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컨대 내가 9시 방향을 볼 때 듀오는 3시 방향을 봐줘야 해요. 앞서 얘기했던 이동 시에 같이 붙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팀이 어떤 개활지로 나아가는 타이밍에 서로 똑같은 방향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특히 교전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듀오가 적을 마주친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한꺼번에 이동 중이라면 똑같은 곳을 보고 있으면 낭비입니다. 그러면 굳이 같이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곳을 최대한 보면서 정보 수집을 2배로 하는 게 맞겠죠. 더불어서 사운드 체크를 했을 때도 서로 사운드 듣는 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대한 짧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예컨대 기숙사 방향, 소음기 사운드 이런 식으로라도요. 즉 안전거리 확보와 정보 공유 이 두 개는 무조건 기본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듀오의 기본적인 공격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공격 루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듀오 상태 1레이드에서 팀 상태로 게임을 한다면 각 상황에 따른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빨리 수행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물로 나아가는데 핵심이에요. 탈코바케론 7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내 턴이 왔을 때 그 시간은 절대 무한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빨리 내 턴일 때 상대방을 제압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기본 전략과 그것을 재빠르게 수행하는 팀이 교전 승리에 더 가까워지겠죠. 스피드 이즈 키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맵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적을 마주쳤어요. 그러면 듀오인 상황에서 적을 섬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퇴로 차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듀오가 찢어져서 공략을 하는 게 전제로 깔려서 가는 거예요. 한 명이 이 자리에서 대기를 해줘야, 즉 홀딩을 해줘야 퇴로 차단이란 말이 형성이 가능하니까. 즉 듀오 중 한 명이 홀딩을 하고 한 명이 푸시 역할을 한다. 그러면 홀딩과 푸시라는 개념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홀딩은 수류탄이 됐건 총을 쏘건 뭐가 됐건 적을 계속 붙들어주는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이에요. 그리고 푸시는 말 그대로 새로운 루트를 개척해서 나가야 하므로 푸시입니다. 이 상황이 됐을 때 적들은 기본적으로 얼어붙습니다. 잘한 사람 아닌 이상 계속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양각에 둘러싸이는 그 형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듀오 이상의 다인큐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전략입니다. 이걸 이제 얼마나 빠르게 수행하느냐, 굳이 이 맵뿐만이 아니라 다른 맵에서도 다른 공간에서도 서로 간 상황에 따라 빠르게 각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홀딩, 너는 푸시, 실제로 말할 때는 그냥 내가 돌게 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 기본 개념이 서로 간에 박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명만 계속 홀딩하게 되고 한 명만 계속 푸시하게 되고 각자 실력이 오르지 않게 되어버려요. 상황 판단을 둘 다 명확히 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내가 푸시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푸시를 하게 되고 적이 도망쳐버리는 퇴로를 열어주는 등 역할 수행이,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듀오의 기본 리턴 값이 계속 2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숫자 2에. 듀오 그리고 다인큐는 기본적으로 1+1은 2라는 명제 자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서로 합이 계속 맞아가면서 더 많은 리턴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레벨이 높고 내가 인듀 힘이 높아서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각자의 역할 분담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3, 4 또는 10의 값을 가져와야만 한다. 그리고 그 역할 분담을 나누는 기준은 각자의 컨디션에 따라 달렸습니다. 여기서 컨디션이라는 것은 총기, 배율, 유무, 내 PMC 캐릭터 상태, 모든 걸 총합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푸시할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냐, 적을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총기냐, 맵 구조상 내가 푸시를 맡았을 때 예컨대 뭐 배율을 끼고 있어서 더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느냐 등등, 이런 판단이 서로 간에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실제 교전 영상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데이 커스텀에서 진행된 기숙사 가동 교전이고 먼저 한번 싹 보여드리고 분석을 해드릴게요. 전체 흐름만 일단 눈으로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에 있어요. 보는 깜짝 모르는 것 같아. 방금 레이저 뭐야? 아, 있다. 있어요. 끝에, 완전 끝에, 2층 끝에. 야, 나가서 그 철개 쪽 가주세요. 술탄 던질 테니까 점프해서 내려가 보실래요? 아, 아세요? 여기로 나. 네, 던졌어요. 터짐. 둘이에요, 둘. 내려오긴 했는데. 네, 제가 계속 소리 낼 테니까 정수당한 때 푸시해보세요. 1층에도 있는데? 아닌가? 아닌갑다. 해볼게요. 네, 어그로 한 번만. 수류탄이나. 잠시만. 한 번만 더. 기억자에 하나. 둘이에요. 홀에 하나. 이건 자, 나예요. 어디야? 네. 기억자 라스트. 자, 한번 싹 보셨는데 이제 천천히 처음부터 분석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분을 처음 봤어요. 그냥 커뮤니티에 뭐 듀오 찾다가 기본 환경이나 뭐 말씀하시는 게 딱 듀오 같이 하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뭔가를 안 알려드려도 이미 딱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했는데 합이 딱딱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달라요. 뭐가 다르냐? 같은 공간으로 절대 들어가질 않아요. 이 얘기 뭐냐면 같은 루트를 애초에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같은 루트를 사용하면
가장 큰 문제가 똑같은 정보, 똑같은 환경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듀오일 이유가 없잖아요. 솔로일 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우리 팀에 들어와야 하는데 만약에 둘 다 같이 2층이나 둘 다 같이 3층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2층, 듀오는 3층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갔는데 스케브였어. 컷.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주고. 보는 깜짝 없는 것 같아. 자, 잠깐 보였어요? 다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없는 것 같아. 네, 이 잠깐 반짝거리거든요. 여기가 영상. 여기 지금 제가 뭐 게임을 오래 했다 보니까 이런 게 캐치가 되는 건데 이게 레이저예요. 레이저가 이 문을 지금 뚫고 본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중계에 있는 적을 처리했는데 이 끝에 쪽에서 쐈다는 게 지금 분명하겠죠. 얘기를 합니다. 방금 레이저 뭐야? 있어. 자, 총 쐈으니까 이제 저 총소리도 3층에서 난 총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듀오한테 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죠. 끝에, 완전 끝에, 2층 끝에. 네, 나가서 그 철개 쪽 가주세요. 자, 나가서 철개 쪽 가주세요라고 지금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자, 이제 레이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이제 계속 어그로 끕니다. 이게 홀딩의 주 역할이에요. 그리고 계속 적이 뭘 하고 있다. 계속 우리 편한테 디스코드로 계속 이제 정보 포함 이 사운드나 뭐 색적이나 이런 정보들을 계속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푸시가 제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술탄 던질 테니까 점프해서 내려가 보실래요? 자, 우리 푸시가 더 훨씬 더 적을 섬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까지 일단 조용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흘러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류탄은 제가 7편에서도 얘기했고 6편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수류탄이 계속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정보는 페이크를 통해서 혹은 아예 안 주는 게 베스트니까. 그리고 빨리 이제 저쪽으로 이제 선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왜 내가 나랑 적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데 왜 내가 홀딩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맵 구조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자, 이 커스텀 2층에서 편의점 쪽 철개라고 합니다. 이쪽을 편의점 쪽 철개로 올라왔는데 이 2층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점프해서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애초에 없습니다. 2층에서 가장 빠르게 저쪽으로 푸시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구조 자체가 이미 저쪽에 적이 저희를 에이밍을 하고 있고 내 위치도 이미 다 들통이 나 있어. 근데 뭐하러 제가 죽음을 무릅쓰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면은 다른 식으로 뭐 돌았겠지만 내가 듀오니까 계속 내가 여기서 자리를 붙잡고 있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왜? 그래야지 푸시가 훨씬 더 적을 섬멸하기 쉬운 구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른바 푸시가 계속 우회해서 적 퇴로를 차단하는 그 방식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로 나. 던졌어요. 터짐. 자, 방금도 사운드가 딱 보니까 두 개가 겹쳤어요. 2층에 있는 사운드인데 2명이다 라고 해서 제가 바로 또 푸시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죠. 둘이에요, 둘. 내려오긴 했는데. 네, 제가 계속 소리 낼 테니까 적당한 때 푸시해보세요. 계속 소리 내볼 테니까 적당할 때 푸시하라고 얘기를 하죠. 아닌갑다. 해볼게요. 네. 어그로 한 번만. 자, 이분도 저한테 딱 요청을 하죠. 어그로 한 번만. 수류탄이든 뭐든 아니면 내 몸을 쓰든 뭐 Alt S를 눌러서 뭐 적탄을 빼든 나한테 어그로 쏠리게끔 내가 홀딩 역할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란 얘기예요. 저분도 지금 저랑 처음 게임을 하는데 기본이 딱 돼 있는 거죠. 수류탄이나? 잠시만. 한 번만. 기억자에 하나. 둘이에요. 홀에 하나. 이건 나예요. 아우디야. 네. 기억자 라스트. 자, 이거 레이저 따라오면서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빠지죠. 우리 팀원이 잘 들어와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 일자복도, 그 다음에 각 옆방들이 다 열리니까 여기 먼저 딱 봤는데 딱 클리어를 쳐버린 거예요. 이제 컷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했고. 자, 이러면 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운 좋게 저를 잡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조금 더 미끼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몸을 내밀었는데 홀딩은 굳이 몸을 안 내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그로를 계속 끌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최고의 시나리오. 듀오가 다인큐가 적을 섬멸하는
심지어 얘네도 2대2인데 얘네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한 루트를 써서 같이 들어왔어요. 같은 공간에.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 구조를 지양해야 한다. 왜? 듀오는 솔로처럼 플레이하는 순간 다른 듀오, 더 실력이 높은 듀오들한테 혹은 다른 팀, 그게 솔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릴 수 있는 그 환경에 계속 처할 수밖에 없어요. 루트를 다른 데로 쓰면서 기본 전략을 수행하는 걸 한번 보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좀 딥하게 끌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조, 다인큐가 적을 섬멸하는 전략 구조는 건물 내부라면 거의 뭐 90% 이상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홀딩의 역할이 방금 보신 영상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드러났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딩이나 푸시나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둘 다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홀딩이 첫 번째 해야 할 건 정보 수집입니다. 할코바케론 6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인 피킹, 호빙하면서 계속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수류탄 등으로 계속 상대방을 묶습니다. 우리 쪽 푸시가 도달하는 데까지 사운드는 새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나한테 계속 어그로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못 도망가게 계속 부여잡는 거죠. 즉 홀딩은 소리를 지워주고 어그로를 끌어주고 사운드를 캐치하고 이걸 브리핑을 통해서 빠르게 공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것의 핵심은 홀딩이 자기 몸을 쓰든 예샷을 쏘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푸시에게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 줘야 하는 거예요. 푸시는 명백합니다. 제 짧은 소견에 보통 푸시가 뭐 좀 더 반응이 빠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퇴로 차단할 수 있는 공간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때 홀딩이 푸시 역할로 전환을 합니다. 즉 푸시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듀오 모두가 적을 섬멸하는 구간에 접어드는 거예요. 완벽한 방식이고 군더더기 없죠. 이걸 최대한 빠르게 해내는 게 바로 듀오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리고 영상 내에서도 참 좋은 건덕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절대 같은 루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비비적거리려면 다른 게임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듀오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같이 푸시하는 것만큼 안 좋은 행위가 없어요. 최대한 떨어져서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푸시의 역할을 수행할 분은 좀 더 공격적이고 재빠르게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왜냐? 자, 여기서 정보 개념이 또 나오는데 푸시가 가는 곳은 우리 듀오가 아직까지 가본 적 없는 곳이에요. 맞죠? 즉 정보가 확인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그러므로 푸시는 어떤 상황이 도래해도 퇴로를 차단할 수 있는 공간까지 살아남는 게 그 핵심이에요. 퇴로 차단 지역에 도착만 한다면 어차피 홀딩한테 어그로는 다 끌려있다 보니까 푸시 도착하는 순간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정보가 확인되어 있지 않은 공간을 뚫고 풀 컨디션으로 퇴로 차단 지역에 도착하는 것, 이게 푸시가 담당하는 가장 큰 임무입니다. 적을 죽이는 게 메인 업무가 아니에요.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만 만들어 놓으면 뭐 예컨대 장기로 따지면 그 형태만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결과는 알아서 따라온다. 웬만해서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는 쪽에 승리로 굳어진다. 자, 그러면 적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이거는 맵을 보면서 한번 구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이 지금 얘네들이 어쨌거나 이쪽 기역자라고 부릅니다. 이 기역자 부근을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있었고 우리 팀이 여기까지 지금 돌아온 상황이죠. 그럼 적의 경우에는 지금 뭐 명확하지 않았지만 한 명은 여기 있었고 한 명은 여기 있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적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둘이 합심해서 빨리 얘네를 잡아내야 돼요. 뭐를? 푸시를 잡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푸시를. 이거는 이미 이 맵 구조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긴 신경을 안 씁니다. 안 써요. 얘가 이걸 점프해서 오고 얘한테 엄청 부담이 되는 이 일자 공간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맵 상황마다 다 다르요. 다 달라. 이 게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슨 그 진리라는 건 다 하나도 없어. 맵마다 상황마다 PMC마다 모든 게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이게 딱 이 상황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내가 이 안쪽에 있는 듀오였다라고 한다면 이 일자복도를 건너오는 애는 신경 안 씁니다. 얘 먼저 잡아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PS 일상에서도 나오는데 여기 한 명이 여기 한 명 그대로 이제 어그로 끌고 있는 거. 자, 여기도 똑같아. 얘가 홀딩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가 푸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빨리 이 창문으로 가든 뭘 창문으로 가든 갔어야만 한다. 왜? 얘가 푸시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이 작은 공간에서도 푸시랑 홀딩 역할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장 첫 번째 잘못했던 건 뭐냐? 정보 수집이 안 됐다. 정보 수집이 안 된 거예요. 정보 수집이. 즉 사운드 캐치를 위에서 점프하고 뛰고 뭐하고 3층에서 했던 거를 무시하라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 캐치가 제대로 안 되고 정보를 무시하니까 정보 공유가 안 돼. 얘가 와도 제대로 대처도 못해. 홀딩 푸시도 개념도 잘 안 잡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뭘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자, 상황을 쪼개서 볼게요. 자, 일단 얘가 친구를 잡았어요. 근데 얘도 이제 조금 상처를 받으니까 백을 잠깐 합니다. 뺐을 때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베스트는 뭐냐면 여기다 수류탄 집어넣고요, 이걸 푸시해서 잡아내는 수밖에 없어. 왜?
왜 여기 참 왜가 참 중요한데 정보의 초기화예요. 정보의 초기화. 이 얘기를 또 드리고 싶은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태까지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다 보니까 한 몇 분 전부터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상황이 계속 제 관점에서 일어났죠. 제가 있는 이 송 대표가 있는 위치는 이 푸시한테 제로예요. 제로. 왜? 우린 지금 얘네 선멸하는데 영에 계속 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푸시한테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공간은 적의 홀딩 파트예요. 홀딩 파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빠르게 여기를 푸시해서 잡아내서 여기 정보를 초기화시키는 거야. 서로 상황을 동등하게 만드는 행위는 그거밖에 없어. 내가 푸시 역할을 하든 홀딩 역할을 하든 얘가 이미 죽어버렸다면 이 친구가 빠르게 이쪽을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클리어를 쳐가지고 내가 이제 중계를 다시 먹거나, 그러니까 다시 동일한 1대1 상황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이 적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른 맵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듀오를 상대할 때 솔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 상대방들이 한쪽 통로, 그러니까 머리동 쪽에서 내려왔고 2명이라는 것을 확인이 됐어요. 사운드로.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나갈 곳이 홀, 복도, 너무 큰 곳인데다가 잘 살아남아서 킹 쪽으로 빠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빠진다 한들 더 쉽게 듀오를 항대할 수 있는 각으로 형성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 공간을 나가는 순간 우각을 차지하게 되니까 듀오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쓴 거예요. 너네 푸시해라. 푸시해. 나 여기 계속 있어. 근데 여기서 짤팁. 타르코프에서 문 여는 순간에 딜레이가 무조건 있거든요. 문 앞에 서서 상호작용 키 누르고 문이 열려야지만이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제가 아니까 저쪽의 푸시를 1차적으로 막으려고 일단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서 저쪽 홀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저 듀오는 이 홀을 계속 보고 있는 쪽이 홀딩이고 사무실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푸시라고 할 수 있겠죠. 홀딩을 잡아서 정보를 초기화시키는 게 다인큐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가장 좋은 건 수류탄이 됐든 영상에서처럼 문짝이 됐든 적 푸시를 한 번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 골든타임을 이용을 해서 적 홀딩을 잡는 방향으로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한테, 즉 솔로한테 가장 좋은 환경이 구축이 돼요. 왜? 나는 이미 저 공간에 있었고 나는 저 홀딩을 잡으면서 저 공간에 대한 정보와 우각 잡고 엄폐하고 이게 다 되어버리거든. 그러면 동등해진 환경 그 이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의 핵심은 어쨌건 다인큐를 상대하고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는 적을 상대할 때 최소한 한쪽은 수류탄이든 뭐든 다양한 수를 통해서 한쪽 루트를 묶어놓고 다른 쪽을 처리한다. 이게 결론이자 가장 짤막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막 피지컬로 풀어가는 게임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6, 7편에서 이야기했던 우각을 활용하고 힙파이어를 쓰고 정보의 초기화를 통해서 다인큐를 잡는다. 이 구조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타르코프가 구현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한 줄은 이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파악하고 체득하는 데 있다. 한 가지 더. 왜 듀오라고 확정해 놓느냐? 이건 철저히 제 관점에서의 생각인데요. 3인큐 이상일 때는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많은 분들 도와드리면서 게임도 해봤고 마음 맞는 여러 명과도 게임을 해본 결과 머릿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합을 맞추는데 필요한 시간이 제곱수만큼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듀오의 경우에는 최소 4시간, 3인큐면 9시간, 4인큐면 16시간 이런 식으로요. 예시를 든 것뿐인데 당연히 저 시간보다 최소 10배씩은 같이 해도 모자랄 거예요. 듀오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로 플레이 대비 가방이 안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새 파밍 지역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머릿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심화되는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걷어매겨야 할 목구멍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3인큐 이상일 경우 사운드 구분이 굉장히 힘들다. 이게 최대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듀오의 경우 나와 누군가만 붙어있으니까 일정한 사운드 크기로 이동 시에 그나마 구분이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3인큐 이상이면 진짜 구분이 어렵더라고요. 계속 멈추게 되고 피하 식별하는데 시간과 정신력을 너무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5인 사격도 듀오 대비 많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3인 큐 이상일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코드의 화면 분할이 입맛대로 커스텀이 안 돼서 위치 파악도 배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3인 큐 이상으로 게임을 할 때는 아예 최대 2명으로 팀을 나눠버립니다. A팀은 이쪽으로, 뭐 B팀은 저쪽으로. 차라리 그게 나을 때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3인 큐 이상은 좀 비추천한다. 머릿수가 늘어날수록 잘하는 소울 큐에게 따일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가 제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을 테고 서로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에게 턴을 내주게 되니까요. 이 얘기를 어디서 해야 할지 감이 안 와서 지금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다인큐의 국룰이라고 한다면 죽인 사람이 먹는 겁니다. 죽인 사람이 먼저 손대는 게 국룰이에요. RPG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꽤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서포터 해준 사람은 주변 백업 정도 해주다가 뭐 챙겨주면 그때 먹는 거고요.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공략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챕터 8의 파트 1을 끝내고 다음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인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송대표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